반갑습니다. 아이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학년 수학의 꽃이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풀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중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수학 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오늘은 이 1차 방정식을 실생활에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할 건데 사실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식으로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면 수식을 세워서 합리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건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수학이 잘 쓰일 수 있는 곳이, 특히 이 단어는 1차 방정식 잘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문제를 만들어 준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고 그래서 까먹지도 않을 거고 더 재밌게 수학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이번 단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라고 해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 텐데, 이 문제를 풀면서 문장으로 되는 걸 쭉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변수 x를 정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이걸 근 또는 해라고 했는데 1차 방정식의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나서 변수 x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대부분 끝문장이 있어요.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나오죠? 끝문장이 있다. 그래서 뭐뭐를 구하여라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를 x개 또는 그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놓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방정식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변수도 있어야 되지만 등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무엇이 된다, 뭐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얘는 대부분 바로 그 변수가 나왔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바로 앞 문장에 보통 문장이 맞춰지면서 있을 텐데, 그걸 보고 나서 한글로라도 뭐하고 뭐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같은지 찾았으면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이거를 숫자와 식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ax 플러스 1차 방정식이니까 ax 플러스 b는 뭐 c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수식화 시켰으면 뭐 하면 돼요? 1차 방정식 풀이.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것들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혹시 틀리진 않았는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이거는 대부분 조건들을 보면 되는데 첫 문장에 보통 있어요. 뭐 자연수라고 줬든 뭐라고 줬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은 뭘 중시하실 거냐면 단위 같은 걸 중시하실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인지 뭐 킬로그램인지 이런 것들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활용 문제는 제가 각 유형들 앞에다 정리해 놓긴 했는데, 먼저 이 미지수 변수 x를 구하는 이 변수 x를 정하는 문제들에서 변수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연속하는 두 정수나 세 정수. 자, 이건 우리가 하나를 x라고 두면 연속하니까 그거보다 크면 x 플러스 1, 또 뭐 작은 건 x 마이너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고,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 이런 것들 나오면 짝수나 홀수는 x와 x 플러스 1이 아니라 두 개씩 건너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x랑 x 플러스 2, 또 그 앞에 걸 두고 싶다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34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거는 3 더하기 4가 아니죠. 우리가 3, 4라고 썼지만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가 30 3이 10의 1제곱인 10으로 의미했고 4였던 거잖아요. 그럼 AB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건 어떤 크기다? A 곱하기 10인 10의 2에 B를 더한 거와 같다. 여러분들 요것만 좀 신경 써서 자릿수가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어떤 숫자가 주어졌다면 걔는 AB가 아니라 또는 A 더하기 B가 아니라 10A 더하기 B다 라고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랑 하나 더 배우면 좋은 게
증가 감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X%라고 해서 일반화 시켜놨는데, 자, 우리 2만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2만원짜리 물건이 가격이 20% 증가했어요. 자, 제가 요거 뭐라고 읽었죠? 퍼센트라고 읽었죠. 퍼, 이렇게 나누는 거. 센트, 100을 의미하죠. 즉, 20%는 뭐랑 같다? 20%니까 100분의 20 얼마? 0.2랑 같은 거죠. 그런데 증가니까 뭐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20% 증가했다는 얘기는 플러스 0.2다 이런 건데, 자, 플러스 0.2는 뭐냐면 증가분이에요. 0.2만큼, 즉 2만원에 0.2니까 얼마? 4,000원이겠죠. 4,000원이 플러스 된 건데, 실제 20% 증가한 금액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곱셈의 기준이었던 1, 기억나죠? 제가 첫 강의 때 얘기했는데 1에다가 0.2만큼 플러스 된 배가 되겠다. 즉 20% 증가는 뭐랑 같다? 1.2배와 같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 2만원짜리가 10% 할인 또는 뭐 감소됐다고 해보죠. 2만원이. 자,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부호로 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고, 우리 위에서 했던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퍼센트니까 100분의 10이 돼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0.1이 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0.1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곱셈에 대한 기준 1에다가 0.1만큼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0.1배가 돼요. 즉 10% 감소했다는 건 무슨 뜻이다? 0.9배 해주면 된다. 그래서 2만원짜리가 20% 증가를 하게 되면 2만원짜리가 20% 증가를 하게 되면 2만원의 1.2배, 즉 2만원 곱하기 1.2 하니까 2-2, 24, 2만 4천원이 되겠죠. 또한 2만원짜리가 10% 감소를 하면 2만원에 10% 감소, 즉 0.1 마이너스 됐으니까 0.9배를 해서 2, 9, 18이니까 18,000원 되겠죠. 자, 이거 단위에 깔리는 사람들은 실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2배니까 일단 2만 얼마여야 되겠죠. 또 0.9배니까 2만원보다 작은 뭐 만 얼마여야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1,800원인지 18만원인지 이런 걸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숫자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요거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데 1에 대한 문제를 나올 때 전체량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려운데 그거를 1이라고 놓고 쓰면 여러분들이 분수를 써서 어렵지 이미 유리수에 계산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시침과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시계를 자세히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치 4시 반 하면 4시 반에 이 시침이 4에 있는 게 아니죠.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시침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를 써놨는데 1분에 움직이는 시침이 0.5도씩, 분침이 6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각도를 정해놓을 수 있고요. 더 자세한 건 해설 강의랑 질문을 해보면 더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거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자, 속력이 뭐죠? 속력이 빠르기죠. 자, 우리가 빠르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장 쉬운 건 1시간 동안 마음껏 가봐 했을 때, 차랑, 배랑, 기차랑 가면, 차랑, 배랑, 기차랑, 비행기? 배를 뺄까요? 자, 그랬을 때 가장 빠른 게 뭐죠? 왜 비행기예요? 1시간 동안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비행기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1시간에 간 거리가
1시간에 간 거리가 원래는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여기 시라고도 쓰죠. 1시간에 뭐 100km 갔다 200km 갔다 이렇게 보통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시간이 주어지면 걔는 100km나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는 뭐 100m 달리기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거리를 정해놓고 시간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 공식이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소금물 문제 많이도 어려워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농도의 퍼센트에만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농도가 뭐죠, 농도? 짙을 농자 한자를 쓰는데 즉 농도는 진하기. 자, 그럼 우리 진한지 안 진한지 어떻게 알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진할 거고 적게 들어있으면 안 진하겠죠. 그러니까 소금물 100g에 소금이 얼마 있느냐?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20g 있다. 그럼 우리 이거 0.2라고 해도 되지만 100분의 20일 때 우리 아까 요거 100분의 요거 뭐라고 한다 했어요? 퍼센트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20%라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농도의 퍼센트가 쓰이는 거니까 요 퍼센트만 좀 우리가 미리 아까 칠해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소금물 문제는 두 개를 섞든 뭐 물을 증발시키든 물을 더 넣든 변하지 않는 건 소금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면 농도가 진하기가 좀 떨어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식을 만들 때는 소금물을 갖고 만들면 쉽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풀어보다 어려우면 해설 강의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해서 이 1차 방정식이 우리가 꼭 수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이렇게 뭐 쓸 수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